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젊은 피 김용태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비전전력실장을 역임한 김근식 전 실장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법률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기현 변호사님 그리고 민주당의 젊은 피 동탄의 아들 전용기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 매체가 지난 총선 때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었다라는 의혹을 보도했지만 결국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컷오프되면서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은 흐지부지 되던 모양새였습니다. 그러자 그 매체가 이번엔 총선 한 달 전 그 김영선 전 의원이 칠불사로 이준석 개혁신당 당시 대표를 불러서 공천을 거래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엔 사실일까요?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먼 칠불사까지 그 바쁠 때 달려간 까닭은 뭘까요? 칠불사에서 김영선 전 의원, 천하람 의원, 이준석 당시 대표가 모여서 무언가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회동을 했다. 공천 거래를 시도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무산됐다라는 보도가 같은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른바 칠불사 회동 의혹, 정치권 일파만파인데요. 함께 보시죠. 멀어요. 경남 하동 칠불사. 순천보다 좀 멀죠? 순천이랑 가까운 바로 옆인가요? 굉장히 먼 칠불사. 유서 깊은 고찰입니다. 당시 김영선 의원, 국민의힘 소속의 김영선 의원 22대 총선에서 컷오프 됐죠. 그리고 일종의 로비스트 역할을 했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명태균 씨가 등장합니다. 김영선, 명태균 씨가 공천 관련 김 여사의 메시지를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하면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줄래? 이걸 타진했었다라는 의혹이 한 매체에서 보도됐습니다. 이 매체는 김 여사 공천 개입 폭로 관련 기자회견문 초안을 작성했다고 보도했고요.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대표는 서울에 올라와서 다음날 지도부와 논의했었다. 최종 딜은 없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제가 궁금했던 건 김영선 전 의원의 행동이 과연 적절하느냐라는 여부는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보도에 따르면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메시지에 따르면 해명성 입장에 따르면 김영선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을 했다라는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캡처본을 이준석 전 대표 등에게 제시하면서 이른바 딜을 했다라는 거예요. 개혁신당 비례대표 앞순위 1번 내지 3번을 달라. 이준석 대표도 지금 부인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에서 컷오프가 되니까 적대 관계에 있었던 개혁신당으로 가서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폭로할 테니까 비례대표 선순위를 나에게 달라라고 이른바 공천 뒷거래를 요구했다라는 게 적절한 행동입니까? 적절하지 않죠. 그러니까 정치적 도의에도 맞지 않고 물론 이것을 좀 따져봐야겠지만 글쎄요, 그 당시 상황이 개혁신당이 창당을 하면서 일부 개혁신당의 이제 주자들이 국민의힘에서 수십 명의 의원들이 개혁신당으로 올 것이다 이런 공수표를 날릴 때였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서 공천이 어려울 것 같은 의원들이 뒤에선 접촉은 하고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실 부적절한 행동이었을 것 같고요. 이 기사를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김근식 전 실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라는 하나의 꼭지가 있는 거고 하나는 개혁신당의 공천 거래 의혹이 두 꼭지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전자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이 텔레그램을 봤던 이준석 의원도 공천 개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네. 당시에 국민의힘의 공관위원들도 부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사자들이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또 김영선 의원이 공천되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조언 정도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만약에 이 기사가 정말 사실이고 민주당이 말하는 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공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여사를 향해서 V0니 뭐 V1이니 맨날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리는데 그런 권력자가 나섰는데도 국민의힘은 공천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공천이 그만큼 공정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당시에 민주당은 뭐 친명 횡재, 비명 행사 이런 일이 있을 때 어쨌든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을 위해서
일어나갔다라는 게 방증된다라는 거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개혁신당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김영선 전 의원께서 비례 1번, 3번을 요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예. 김종인 위원장이 거절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계속 지금 해명들이 엇갈리는 게 만약에 그럼 김영선 전 의원이 뭐 5번이든 7번이든 3번 바깥에 있는 번호 후순위권에 대한 거래를 제안했더라면 그때는 응했다라는 말씀인 건지 그러니까 개혁신당 자체가 새로운 정치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꿔보겠다라고 출범한 정당인데 이렇게 뒤에서 공천 거래에 대한 의혹들이 나온다면 이 부분도 한번 좀 해명을 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대목인데 BAC 컨설팅을 설립한 게 2022년 이스라엘 정보 요원이 노동자로 위장했을 가능성, 정상적인 제품을 생산해서 레바논에 수출을 시작했고 이스라엘 휴대전화 해킹설을 확산시킨 것도 모사드의 공작이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로 하여금 휴대전화 해킹에 삐삐 써야겠다. 삐삐 주문량 급증, BAC 컨설팅이 탄약 넣은 삐삐를 제조했고 수출했다. 삐삐 공격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게 몇 년에 걸친 공작인 겁니까? 2022년부터 시작했으면 2년 반에 걸친 공작 아니겠습니까? 이야, 이게 김용태 의원님, 이런 지금 보도가 외신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국제관계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삐삐 테러로 인해서 아이들이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관련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또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관련해서 이 모사드가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대협 의장 출신이고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통일하지 말자라고 주장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이게 통일이 가능하겠어? 차라리 그냥 이 체제 상태로 교류하자라는 현실적인 측면의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대협 의장 출신으로서 지난 문재인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도 준비하며 평생 통일을 외쳤던 임종석 전 실장이 최근 북한이 통일은 없다라고 밝힌 이후에 임종석 전 실장의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가능한 것이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통일하지 맙시다. 그냥 따로 함께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요?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합시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분명히 말합니다.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 관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평화적인 두 국가, 민족적인 두 국가여야 합니다. 헌법 3조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합시다. 언젠가는 정비해야 할 문제여서 차제에 용기를 내어 제기합니다.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합시다. 자, 임종석 전 실장의 이 발언이 논란인 이유는 최근 김정은이 통일 불가론을 밝힌 이후에 임종석 실장이 비슷한 얘기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 시절 통일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했고 문정부 비서실장 당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 그리고 전대협 3기 의장 출신으로 조국의 자주평화 통일을 목표로 활동을 했었던 임종석 전 실장이어서 갑자기 왜 통일은 하지 말자 두 체제를 얘기하는지 정치권에서는 의아해 여기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정은이 2023년 12월 최근이죠. 통일하지 말자 이 국가 선언을 했습니다. 통일 불가. 김정은이 얘기를 하자 임종석 실장이 통일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여당에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정은과 발맞춰 통일에 반대하는 건 반국가 세력이고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는 매국행위 아니냐라는 굉장히 좀 센 논평이 여당에선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그러면 좀 알쏭달쏭해요. 임종석 실장은 김정은이 통일하지 말자라고 해서 본인도 통일하지 말자라고 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임했던 2018년 당시에 그때에도 통일하지 말자라는 소신을 갖고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던 건지 그러면 남북정상회담은 그때 왜 추진했던 건지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이 굉장히 위선적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말했기 때문에 말을 바꾼 거 아닐까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정도가 이유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북한을 존중하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당연히 북한 주민 존중해야죠. 생활 양식도 달랐고 그 과정에서 존중할 필요가 있는데 임 전 실장은 북한 주민을 존중하자는 뜻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정부도 북한 주민의 그런 인권이라든지 어떤 생활 양식이 향상되는데 상승되는 데 있어서 동의하거든요. 부정하지 않거든요. 바꿔 말하면 임 전 실장은 아마 북한 정권을 존중하자라는 뜻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묻고 싶습니다. 북한 정권 어떻게 존중할 수 있죠? 우물풍선 쏘고 반대파 숙청하고 고사포로 잔인하게 사살하고 인권 유린하고 하는 북한 정권을 어떻게 존중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임종석 전 실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제재를 풀면은 북한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자유의 길로 나올까요? 아니죠. 문재인 정부 때 저희가 한번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인권을 탄압하고 북한 주민을 더 혹독하게 인권을 유립하는 그런 과거에 저희가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제재를 푼다고 해서 북한이 자유의 길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세 번째는 김근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비슷한데요. 저는 이 통일 정부가 수립하는 것이 3.1 운동 정신의 핵심이고 광복 정신의 그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3.1 운동이라는 것, 정통성을 개정하자는 것이 민주당이 그동안 오랫동안의 생각들이었는데 이제 와서 통일을 미루자니요. 그리고 일본을 향해서 죽창을 들고 이 싸우자고 말했던 민주당, 민족주의가 왜 북한 앞에서는 항상 없어지는 건가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임종석 전 실장이 통일하지 말자라고 얘기했던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말이 바뀌면서 따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이면택 의협회장을 만났군요. 24일 대통령과 만나죠. 과연 어떤 카드를 내밀지도 궁금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 대표가 한 조간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대통령실의 생각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라고 직격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작심 발언인데 대통령실 생각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 불편해지는 게 싫다고 편을 들어야 하나. 센 발언을 했어요. 불편해지는 게 싫다고 편 들어주냐? 이 말은 내가 그냥 대통령 장단 맞춰주면 나는 편하다. 근데 나 편하자고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데 용산 편을 내가 들어야 되냐? 라는 이 발언들도 심기 상할 수 있겠는데요. 아주 짧은 시간 국민에게 봉사할 기회, 개인 간 문제가 중요한. 예전에도 언쟁 많이 했다. 이야, 뭐 이런 얘기를 인터뷰에 쏟아냈습니다. 김우태 의원님. 예. 나 예전에도 대통령이랑 언쟁 많이 했다. 예. 총장 때도 총장 이럴 겁니까? 뭐 이러면서 새삼스럽지 않고 나 편하자고 그대 편 들어줘야 되냐 라며 대통령실이 민심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라는데요. 대통령실 생각이. 예. 뭐 아마 이게 이제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물론 사안마다 좀 다르게 보야겠지만 저는 의료 개혁의 목적만큼은 민심하고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의대 정원을 증원하고 의료 개혁을 해야 되고 또 지역 의료를 충원시켜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대부분 동의하실 것 같아요. 다만 방법론의 차이에서 물론 대통령실과 또 당과 또 국민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되고요. 아마 한동훈 대표도 아마 그 지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모든 사안에 대해서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부분 분야별로. 다 한 대표가 방법이 말한 다르다고 거는 생각합니다. 예. 의대 증원 관련돼서 대통령실 생각이 민심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한 거겠죠? 아무래도 이제 응급실 최근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분과 좀 괴리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말씀하신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수업 복귀한 의대생 등 명단을 게시했다. 대학 학번, 탈북민 전형 등 입학 전형까지 기재해놓고 일부 의대생에 유급당했지만 몰래 수업 듣는 중이라는 또 역시나 유언비어의 인신공격성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부가 웹사이트 작성자 등 수사에 의뢰한 상황입니다. 김용태 의원님 교육이시잖아요. 예. 이 교육이 소관이 교육부인데 블랙리스트 의대생들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마 이거 아니겠습니까? 압박하는 거고 전공의들 다시 복귀하지 마 병원 복귀하기만 해봐. 예. 의사들 응급실 돌아가지 마. 최근에 한 일부 의대생들이 국민들을 개돼지로 부르면서 조선인들 더 죽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네. 한번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의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만 공부만 잘하는 친구들을 의대생으로 뽑아서 의사로 만드는 것이 맞느냐, 지금의 의대 입시 방법이 맞느냐, 네. 의사를 과연 어떤 기준으로 양성해야 되느냐, 그것이 맞느냐라는 본질적인 문제 한번 국민들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정한 의료 개혁 아니겠어요, 그게? 지난주에 아마 김근식 교수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의술을 얘기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료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인성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참 지금 최근에 블랙리스트를 올린 의사분들, 의대생분들 보면은 진짜 나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국민들 생명을 두고 담보로 뭐 이러한 짓거리들을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의료인으로서의 굉장히 자질이 부족한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물론 이 행위만 가지고 의료 집단 전체를 매도하고 악마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죠. 이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료 이 협회라든지 의료인들이 자체적으로 좀 거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여야 의정과 관련해서 의료인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또 조건을 주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조건조차도 여야 의정의 대화체에 나오셔서 좀 정부와 여야 간에 같이 협상을 해 나가는 것이 국민의 생명을 위한 길 아닐까에 대한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뉴스 속보도 심도 있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잠시 후부터는 김진의 더 라방 시작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